안녕하세요. 오렌지나무 시스템의 컨설턴트 송길서입니다. IMF 이후로 우리는 항상 불황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최근 5년간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으며 최근 1년에는 정말 악몽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볼 것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오늘은 장수식품발전, 컨텐츠 개발 연구 영역과 관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생존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하고 싶은 가장 큰 메인 주제는 홍보 마케팅과 팔로 개척에 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마케팅과 팔로우 개척에 관하여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고객 이해, 마케팅 이해, 스토리텔링 마케팅과 디자인 마케팅 그리고 팔로망 구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본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를 기준으로 해서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센터, 테크노파크 등 다양한 창업 및 사업화 지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유관기관으로는요, 농림부를 포함하여 농촌진흥청, 각 도의 농업기술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어촌공사, AT통공사, 기농기촌 종합센터 등 수많은 농업농촌 유관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의 공지사항을 즐겨찾기로 활용하여 수시로 검색한다면 우리는 다양한 정보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고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홍보 마케팅 판로 개척을 함에 있어서 고객에 대한 이해는 무엇보다 기본이고 동시 필수가 되겠습니다. 요즘 고객이 가장 관심사이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간편함, 편리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간편함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많은 아이템들, 운영 컨셉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 무관하게 고객들의 니즈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례 중에 하나라면은 뭐 온라인 택배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고객은 누구일까요? 나를 제외한 모든 이가 고객입니다. 자, 내부 고객은 직원 1차 고객이라고 표현하죠. 같이 생산하는 고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내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 외부 고객이죠. 예, 고객도 그냥 고객이 아니고 단계가 있네요. 첫 손님, 단골 고객, 고정 고객, 팬 고객, 지지자 고객, 로얄 고객. 예, 만족과 감동을 넘어서 체험으로 연결되는 이런 프로세스별로 고객은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를 전달하는 중간 고객은요, 우리 협력업체나 구매업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의 모두 고객입니다. 예, 많은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서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제품을 비용과 수고를 들여서 구매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문제에 답을 내릴 때 비로소 고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은 왜 중요합니까? 예, 한 명이 고객이 한 명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만족했든지 불만족했든지 고객은 200여 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했을 때보다 불만족에 관한 감정이 되게 오래까지 유지되고 있죠. 고객은 1인 1세기였던 시대로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1인 10세기인 시대를 살고 있죠. 예, 이렇게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고객의 특성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숫자로 보는 고객의 특성을 잠깐 살펴보실까요? 예, 신규 획득 비용, 기존 고객 관리보다 5배 이상 많이 들어가고요. 2%, 고객 2%를 유지했었을 때 마케팅 비용이 10% 절감된다고 합니다. 한 명의 고객이 200여 명에 전파된대요. 좋은 얘기든지 나쁜 얘기든지. 그러니까 만약에 나쁜 얘기가 퍼졌을 때는 이 컴플레인에 대한 해결책이 최대한 신속하고 빠르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예, 기존 고객을 관리했었을 때 이익이 늘어날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리고 회사 비즈니스의 65% 이상이요 만족을 얻은 현재 고객이 이하기 때문에 고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을 때 잘해야 되겠죠. 예, 고객은요 소비자 고객, 예상 고객에서부터 구매 고객, 그 다음에 재방문 고객, 그 다음에 지지자 고객, 팬 고객, 평생 고객으로 나아가는데요. 여기서 단골 고객까지가
기본적인 고객의 단계로 보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단골의 평균 수명도 7개월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단골을 넘어섰을 때 비로소 지지하고 팬 고객, 평생 고객이 되는 것이죠. 고객은요, 만나자마자 만족이 그냥 100%가 충족되거나 충만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객과 1대1로 만났을 때 우리는 고객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 사람에게 만족감과 행복감을 심어줘야 될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만족한 고객이 최고의 광고입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마케팅을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에 대한 이해 없이 마케팅을 시작하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객을 정해놓고 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고객을 정해놓고 마케팅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객은 눈높이에서 마케팅을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무언가, 고객이 관심을 가지는 플러스 알파의 플러스 1의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피아노 학원 전단지나 치과 병원 전단지네요.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치아에 또는 건반에 상호나 위치를 적어서 고객 관심을 유도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케팅은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모든 활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한테는 이렇게 관계를 형성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죠. 자, 드릴을 팔려면 구멍을 팔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고객 구멍이 필요합니까? 드릴이 필요합니까? 최종 목적은 구멍이고요. 드릴은 수단이죠. 우리가 삼겹살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겹살집이 목적일까요? 수단일까요? 예, 목적이 되면 안 되죠. 삼겹살집의 목적은 뭐냐면 가족 외식이고 직원들과 하는 회식이죠. 외식이고 회식이지 이게 목적이지 삼겹살집은 수단이죠. 외식을 위한 회식을 위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객은 나에게 어떠한 프로핏, 베네핏이 올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고객은 가치를 구매하죠. 고객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돈과 시간과 수고를 지불하죠. 살아가는데 교통비가 들어가고요. 주문하는데 시간과 수고가 들어가고요. 사용법을 이해하는데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대가를 지불했었을 때 고객이 얻는 가치가 무엇이어야 될까요? 단 1이라도, 단 0.1이라도 얻는 가치가 부등호 표시를 향할 때 비로소 고객은 만족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고객은 물리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를 같이 활용을 하죠. 물리적 가치라면 빠르고 편리하다, 맛있다. 이런 물리적 가치가 있다면 정서적 가치는 뭐예요? 예, 이것을 구매했을 때 만족감과 성취감이 있느냐, 폼이 나느냐, 예, 이런 것들이죠. 즉 본인의 욕구와 욕망을 조금이라도 달성했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얻었다라고 그러죠. 고객은 가치입니다. 자, 이 로지텍 마우스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예,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만 디자인과 스타일은 끊임없이 변화하죠. 예, 사용자 경험을 끊임없이 반영을 합니다. 예, 페인트통이네요. 더치보이에서 페인트통의 불편함들, 무겁다, 붓기 힘들다, 열기 힘들다, 닫기 힘들다, 이러한 어떤 고객의 경험을요 반영하여 플라스틱 통으로 바꿔버렸죠. 예, 칠하는 과정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활용도 굉장히 편리하고 용이하게 바꿔버렸어요. 예, 고객 경험을 바꿨죠. 자, 그렇습니다. 마케팅은요, 예전에는 그냥 팔기 위한 이런 모든 수단과 활동을 했더라면 지금은요, 고객과 1대1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관계 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 한 명의 세심함과 세밀함, 이런 세심한 배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이게 마케팅의 현실입니다. 마케팅 전략의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시장과 자원을 조사해야겠죠. 그 다음에 시장을 설정을 하고 그 중에서 한 개 시장을 선정한 다음에 고객한테 내 제품이 어떻게 각인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품과 가격과 유통은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 판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름으로써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 이게 마케팅 전략 프로세스입니다.
사례를 볼까요? 시장 세분화 사례입니다. 예, P&G는 잘 아시죠? 예, 세제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죠. 비누, 샴푸, 식기세제, 치약, 뭐 화장지 등등. 자, 우리가 세제를 보더라도 가루로 된 세제, 액체로 된 세제, 향기가 있는 것 또는 없는 것, 고객을 끊임없이 세분화하죠. 고객 니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반대되는 게 이런 게 뭐예요? 자, 나는 수많은 옷 중에 유아복만을 전문적으로 타깃을 하겠다. 그래서 가족 간의 커플룩이라든가 엄마와 아이 간의 커플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은 시장들 중에서 내가 특정 시장을 설정해 가는 이런 과정이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고객한테 내 브랜드를, 내 상품과 내 서비스를 어떻게 각인시킬 것인지, 마음속에 심을 것인지, 예, 스프, 캠벨 스프에서는요, 유아용 스프를요, 바쁜 직장인에는 아침 대용식, 예, 스프로 바꿔버렸어요. 말보로 담배 브랜드죠. 예, 남성용, 텍사스 카우보이 어떤 거 이미지, 이런 거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렸죠. 예, 고객의 마음속에 내 서비스와 브랜드 제품을 어떻게 심어서 그걸 각인시킬 것인지, 이게 포지셔닝 전략에 의한 사례입니다. 포지셔닝의 뭐 사례 또 몇 가지 볼까요? 우리나라 사 중에 원할머니는 보쌈이다, 놀부는 부대찌개다, 모나미는 팬이다. 브랜드 자체에서 그 아이템 뭐 전략과 컨셉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네요. 자, 지금까지 시장의 세분화라든가 타겟을 설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포지셔닝까지 이 이후에 우리는 마케팅 믹스를 하죠. 제품과 프로모션, 즉 홍보판 쪽과 유통 채널과 가격 이런 것들 종합하여서 판매 전략을 수립합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에 퍼플카우는 뭔가요? 독특함과 차별적 특징이죠. 나의 제품과 내 서비스 가치를 어떻게 남다르게 할 것인지. 퍼플카우는 보랏빛 소지 않습니까? 우리는 1시간, 2시간을 3시간을 걸어가는데 젖소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루하겠죠? 나중에 정말 보랏빛 이 소가 짠하고 나타났을 때 이 충격적인 모습, 이게 마케팅 믹스에서 독특함이고 차별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남들하고 다른 나만의 가치를 뭘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마케팅 믹스하고 포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에스텍학이라는 회사는요, 고객주의죠. 소비자의 니즈를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오나의 철학 몇 가지를 보시면은요, 남이 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만두라. 세상에 없는 상품을 만들어내라. 상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창조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이런 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죠. ST화학은 어떤 회사인가요? 탈취제 방향제사죠. 예, 피아노 회사입니다. 여기 중고 피아노 유통회사인데요. 여기 회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피아노를 팔아주세요 그러죠. 예, 중고 피아노를 사서 리뉴얼한 다음에 적당한 가격을 플러스한 다음에 국내 또는 해외 많은 고객들한테 판매를 하죠. 여기서 판매기 독특한 게 있습니다. 수출을 할 때요, 그 나라의 전화번호 책을 모아서 그 악기에 관련된 회사에다가 회사 소개서라든가 제품의 어떤 판매 시스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거기와 관계를 맺어서 수출을 한다고 합니다. 아가스타는요, 여기는 차를 판매하는 곳이죠. 중고차를. 이 중고차에 대해서 세심하게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적정한 가치를 산출하고 여기에다가 리뉴얼 이후에 플러스 가치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서 자동차 판매를, 자동차 유통을 체계적으로 해서는 이런 회사들도 고객의 마음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 프로모션은 방법은 무증장하게 많죠.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실행 전략이 아니고 실행이죠. 세일에이라는 회사는요,
처음에 염색업체였는데요. 지금은 정유종합제조업체죠. 1670만 가지의 색을 활용하고 5만 가지의 그 디자인을 활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색과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1대1로 고객 욕구를 DB로 구축해서 옷을 판매하고 있죠. 네. 자, 모든 고객의 욕구를 1대1로 대응하는 회사입니다. 자, 마케팅 믹스를 고객 관점에서 들여다보면요. 자, 무엇을 우리는 광고, 홍보를 방법을 통해서 알리죠. 그러면 소비자 고객이요, 구매 고객이 되고, 브랜드 인도가 향상하면서요, 내 제품과 내 서비스를 체험하게 되고, 또 만족했을 때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또 만족하게 되면 지속적 재구매로 유도하는 이런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최초 집객과 최초 집객 이후에 두 번째 이후의 집객에 대해서 분류를 하고 마케팅 전략을 이에 맞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최초 집객은 주로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이를 통하여 내 점포나 내 스토어와 또 내 제품의 어떤 구매적 경험, 구매적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모든 활동들이 이게 포함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방문했었을 때, 대면 했었을 때, 물론 비대면에서도 재구매를 위한 좀 감성적 만족 시스템만 활용하기도 하고 그러죠. 요즘에서는 시각적, 즉 인스타그램으로 해가지고요, 디자인적 가치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고객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냥 제품의 기능과 품질로만 만나게 되면 너무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합니다. 스토리가 뭔가요? 이야기를 나누자는 거죠.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것이 스토리텔링 마케팅인데요. 왜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냐면은 고객 감성에 호소하고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활동이죠. 미래학자 롤프 앤센은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를 판매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더 이상 기능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홈쇼핑을 보게 되면은 홈쇼핑에 가전제품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냉장고의 기능을 얘기하던가요? 냉장고가 인테리어에서 얼마만큼 예쁜지,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사례 한 가지 보자면 1869 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정말 고급 와인은 아닌데요. 또 1865라는 부분도 네이밍 장명에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1865년 그 해에 어떤 만들어진 와인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지어진 브랜드이죠. 1865년에 만들어진 1865 와인. 뭐 큰 의미를 가지고 뭐 만들어진 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이 와인에다가 많은 이야기를 접목했죠. 18홀 65타에 치라라는 뭐 골프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18세부터 먹으라는 그런 젊은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와인이라고 이제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도둑은 빈티지로 착각을 해가지고 다른 비싼 거 다 놔두고 이것을 훔쳐갔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이야기는 누가 만들어냈어요? 고객이 만들어냈죠. 고객의 상상력에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냈죠. 즉 스토리텔링이 이런 재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왜요?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죠. 예. 특히 코로나 시대는 재미와 즐거움은 더욱더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봅니다. 예. 자, 스토리텔링의 스타일, 케이스를 보시면은요, 비빔밥이요. 평양 비빔밥, 전주 비빔밥, 진주 비빔밥, 또 뭐, 통영 비빔밥, 해주 비빔밥 등등, 이런 많은 비빔밥들이 있는데, 어느 게 더 맛있다고 부분이 아니고요, 스타일의 부분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진주 비빔밥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 숙채를 활용한 숙제 비빔밥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고, 즉 소스와 양념과 밥의 어우러짐이 좋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 진주 비빔밥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스토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토리가 없다면 만들면 되죠. 그래야 스토리텔링을 하고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하면 됩니다. 어디서 만들면 돼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삶의 이야기를 활용하시라는 거죠. 예, 내가 경험했던, 우리 가족이 경험했던, 우리 마을이, 우리 지역이, 우리나라가 경험했던, 또는 우리나라가 아닐지라도 세계 누군가가, 아니면 또는 세계 없더라도 신화와 역사 속에서 그냥 찾으면 됩니다. 이 사례죠.
세계 3대 초콜릿으로 유명한 고디바 초콜릿인데요. 이 유래가 어디서 만들어졌냐면요. 사람을 사랑했던 고디바 부인의 그런 애민 정신을 초콜릿에 담았죠. 이 초콜릿이 20세기 초에 개발됐는데요. 고디바라는 사람, 고디바 부인은요, 11세기 영국 여인이죠. 식민지를 다스리면 세금과 자원들을 착취를 하는데, 이 남편이었던 분이 그 지역의 식민지 나라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착취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웠나 봐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죠. 너무 힘들어 하니까, 사람들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조금 세금을 감면 유입사하고. 그래서 남편이 얘기를 하죠. 당신이 누드 상태로 동네를 한 바퀴 돌면, 성을 한 바퀴 돌면은 소원을 들어주겠어. 근데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이루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날, 어, 이 고디바 부인이 성을 한 바퀴 도는 날, 그 성의 모든 시민들이 이 고디바 부인을 위하여 에티켓을 지켜줍니다. 그날 모든 사람이 휴무를 하고요. 문이란 문은 다 닫고요. 창이란 창도 다 닫으면서 커튼을 내려줍니다. 부끄럽지 않게 해주죠. 이리하여 세금 어떤 것 절감이라는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의 마음을 20세기에 벨기에라는 나라에서 그 마음을 초콜릿에 담았죠. 그래서 지금은 세계 3대 초콜릿이 되었지 않습니까? 나무 이야기도 내 것이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쇼메 보석, 프랑스 보석 브랜드죠. 또 마스카라 이야기, 또 라스베가스 이야기, 장소에 관련된 사례인데요. 또 우리가 그 유명한 레고는 블록만 만드는데 이 창조 누가 합니까? 고객들이 하죠. 딜리버티브라고 해서 고객이 수많은 이 창조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내 것 또는 나무 것, 중요한 것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죠. 예, 드림 캐팅이 뭐예요? 드림 플러스 마케팅이죠. 꿈을 파는 거죠. 예, 보시면은 빅토리아 시크릿 안전한 섹시라고 하죠. 아름답고 섹시한 여자가 되고자 하는 여성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데 또 자신의 여자친구나 부인이 그렇게 됐으면 하는 남성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까지 자극해서요. 남성 구매자들이 굉장히 많죠. 클럽메드는요. 여기 가면 모든 휴식을 할 수 있는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모든 걸 즐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쉴 수도 있어요. 예. 자, 스토리가 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브랜드에는 스토리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스토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저는 디자인 마케팅을 부릅니다. 이 디자인 마케팅을 통해서 이야기를 고객과 공유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나의 이야기를 어떻게 시각할 것인지 이런 상품 전략을 통해서 하는데 이 VMD는요. 즉 판매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점포력을 향상시키는 것들이죠. 있어요. 디스플레이도 VMD의 영역이고요. 그러니까 스토리 VMD라고 하죠. 이야기를 디자인화, 시각화해라. 어떻게 진행할까 쇼케이스 또 포함하고요. 그래서 VMD 요소는 뭐냐? 머천다이징, 즉 상품의 구성, 구색, 또 인테리어, 즉 빛과 색과 기호들을 활용한 공간 구성, 이게 인테리어지 않습니까? 또 디스플레이 어떻게 이제 그, 디테일을 찾아가고 싶은 매장이라면 디스플레이는 사기 쉬운 매장이죠. 예, 진열과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디스플레이는 이것들이 뭐예요? VMD 요소들이에요. 자, 메뉴판 하나도 VMD 요소입니다. 하나도 이런 어떤 어닝 또 외부 어떤 연출물들 현수막 하나 파사드라고 하죠. 점포 전면을 우리가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 연출 자체도 VMD 연출이고요. 또 네이밍, 브랜드 네이밍, 또 브랜드 디자인 다 이런 시각화 요소들입니다. 쇼윈도우죠. 우리 집의 제품 이런 의류뿐만이 아니고요. 요즘 음식도 쇼윈도우에 진열을 하는 것을 가끔 보셨을 거예요. 예. 좋은 디스플레이와 나쁜 디스플레이 사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예.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그냥 느낌으로만 보시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좋은 디스플레이,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 느낌으로만 보십시오. 예, 조명, 직접 조명, 간접 조명, 또 따뜻한 조명, 차가운 조명. 전구색 조명은 따뜻하고요. 주광색 조명은 약간 밝기는 하지만 예, 색상한 표입니다. 예, 우측 상단이 따뜻한 계열이고요. 좌측 하단이 약간 차가운 계열이죠. 색이 주는 예, 주로 난색을 많이 활용하라 그러죠. 따뜻한 색. 우리가 차가운 색을 쓰라도 약간 포인트를 주는 식으로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예, 색채를 어떻게 연출할 것이냐. 동계색으로. 우리가 남자들 넥타이 입어보신 적이 있으시면은요, 와이셔츠 넥타이 색깔이 유사하면은 잘 입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진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위에서 아래로, 또 밝은 색에 어두운 색으로, 맑은 색에 탁한 색으로, 옅은 색으로 해서 짙은 색으로. 예,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이런 있던 색의 배열을 한 사례들을 몇 가지 느낌으로 좀 보시죠. 예, 현수막 하나도 이런 색채계과 연관 보시죠. 메뉴도 예,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전에 POP인데요. POP가 있는 거 없는 것 차이는 굉장하죠. 우리가 쇼핑몰 중에 뭐 이마트, 롯데마트처럼 대형마트에 가시면은 POP를 잘 활용하고 있는 곳을 보실 수 있어요. 쇼카드라고 하기도 하고요. POP는 다양합니다. 제품의 정보를 전달하는 기법의 POP도 있고요. 이렇게 제품의 스토리를 활용하는 POP도 있고. 자, 이런 부분들은 제품의 우리의 이야기, 우리 집의 이야기를 POP로 만든 사례들이죠. 이런 게 스토리를 디자인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포토전의 역할을 하게 되고 사진을 찍어서 SNS 올리게 되면은 이게 광고 효과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집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많은 이야기, 우리 집의 이야기들, 소품 하나도 디스플레이의 구성 요소이면서 동시에 VMD의 도구들이죠. 공간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포인트, 소품을 활용한 포인트. 식품 진열이네요. 같은 종류끼리, 어, 유사한 종류끼리 공간을 잘 활용했죠. POP와 제품에 대한 정보와 그러니까 진열 어떤 소도구들 같은 종류끼리 유사한 종류끼리 받침대를 다양하게 활용했죠. 공간의 개념으로 공간을 잘 활용하여 진열에 대한 볼 수 있습니다. 자, 팔로망 구축으로 이제 홍보망 본격적으로 팔로망에 대해서 팔로망이라는 부분 다른 유통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팔로망이 있고요. 점포, 스토어 팔로망이 있죠. 온라인 팔로망은요. 블로그라든가 SNS를 얘기하고요. 점포, 스토어 판매망은 우리가 가게를 얘기를 하죠. 가게를. 예. 자, 유통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요. 그냥 만들면은 팔리겠지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마케팅 마인드를 가지고 고객을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데 어렵진 않아요. 예. 특히 식품인 경우에는요.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연중 조달이 가능하냐. 재료가 연중 정기적으로 조달이 가능하겠죠. 물론 요즘에 저장고라든가 이런 어떤 저장 시스템이 있어서 연중 조달하는 방법들이 많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이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소비자 취향에 맞는 제품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특정 분야를 집중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내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내 브랜드 이름과 브랜드 디자인이 필요한 즉 브랜드화 또
그 안전성과 기능, 편리성 이런 부가에 대한 어떤 그 특화 이런 것들 통해서 유통구조가 개선이 되는 것입니다. 팔로망만 생각하지 마시고 유통을 개선하기 위한 기본적인 나의 경쟁력이 먼저인 것이죠. 자, 차별화, 컬러적 차별화, 포장 패키지의 차별화죠. 전문화, 쌀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수박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건빵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무말랭이를 20대, 30대 여성들이 먹게끔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이어트 스낵으로 개발해 보면 어쩔까요? 즉 고객 중심에서 바라보란 얘기죠. 생산자가 생각하는 품질과 고객이 생각하는 품질 차이가 많은 게 인식의 차이가 일치하지 않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요 고객이 인식하는 품질을 고객이 지각하는 품질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브랜드화 고객이 생각하는 그 접근하기 쉬운 용어 자연을 맛있게 담은 디저트다. 유산균을 위해 야구르트가 합니다. 가족을 위한 맛있는 선택. 건강하게 맛있다. 이 맛이 금메달이야. 오, 죽 맛있으면 어떻게 죽이죠? 고객의 마음에 쉽게 각인할 수 있는 이런 연출. 자, 특화람에서 포장, 특히 포장이 중요하죠.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고객이 달라집니다. 제품은 그대로인데 포장이 달라짐으로 있어 고객이 달라진 사례가 예를 들어 꿀 있죠. 꿀, 벌꿀. 꿀을 기존에 유리병에 든 벌꿀을 주로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스틱으로 바꾸니까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들이 구매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자, 특화합니다. 모양을, 포장을, 담음새를. 자, 유통 경로, 유통 채널은 많습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SNS 모바일. 오프라인은 주로 인쇄 매체를 주로 활용하고요. 명함이나 리플렛, 현수막, POP 등들을 있고 우리 지역 로컬 매장이라든가 뭐 축제, 행사장, 박람 행사장, 팜파티와 같은 행사, 각종 언론 매체, 또 온라인은 대표적인 게 블로그라든 홈페이지나 쇼핑몰이 있죠. 자가 쇼핑몰이요. SNS, 인스타나 페이스북, 유튜브들을 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고객 경험 관리, 고객 체험 마케팅을 많이 활용하죠. 특히 오늘 얘기했던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요즘 시대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기능을 100번 설명해봐야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는 고객 경험을 관리하고 이것을 이야기로 풀어나가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객 스스로 마케팅하는 시대. 자, 신규 고객 창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기존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론을 매장 관점에서 온라인 관점에서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즉 이제는 신규 고객을 온라인에 창출하고요. 신규 고객을 매장에서 창출하고요. 이제는 그 신규 고객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이미 온라인은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자, 기존 고객은 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존 고객 있을 때 잘해라고 각종 단골 고객에 대한 그 베네핏, 혜택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죠. 예, 고객의 마음속에 가장 각인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스토리텔링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죠. 예, 이 두루미한테 접시에다 음식을 주면 먹겠어요? 반대로 여우한테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주면 먹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제는 기능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배려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말 중에 미소 짓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가게문을 열지 말라는 말이 있죠. 예, 얼굴은 내 것이지만 표정은 상대방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할 것인가가 앞으로 생존의 방법이고 성장의 방법이고 지속성장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으로 고객이 또 오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